넓은 면적을 값싼 가격에 구매를 해서 많은 나무를 심어서 나무 출하 본수를 높여서 나무로 생산을 많이 볼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거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당연한 방법이고, 이거 산을 직접 경영한 임업 경영주들만 알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 대장입니다. 오늘은 의성군 구천면에 위치한 대장 임야에서 제가 농장 관리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꿀팁을 제가 한번 전달해 보고자 영상을 들었습니다. 지금 임야에 제가 식재 1년차입니다. 2024년 올해 초에 제가 식재를 했으니까 식재 1년차, 그리고 묘목 연생으로는 한 씨앗부터 4에서 5년차 됩니다. 지하고 한 메타 50 전후가 되는 이팝나무를 선별해서 제가 식재를 했는데, 이팝나무 묘목도 제가 다 키운 것이고 이 산도 제가 다 직접 제 머리를 틀어서 개간을 다 직접 한 산입니다. 이렇게 산을 개간해서 열심히 나무를 키우고 있는데, 논밭에서 키우는 것보다 산에서 나무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장점이 엄청나게 많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들게 되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 분명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도 제가 차근차근 장점과 함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단위의 임야를 경영하는 게 어때 보입니까? 넓고 경관이 좋아 보이고, 오늘 아침이라 안개가 자욱하게 꼈네요. 좋아 보이긴 하지만은 힘듭니다. 힘들어. 그리고 이렇게 장화를 신고 오르막길이 지금 경사가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면은 조금 더 사람이 걸어 다닐 수는 있지만은 조금 힘든 그런 경사길입니다. 분명 평평한 것도 있지만은 경사가 급한 이런 지역도 있죠. 그리고 하단부 저기는 경사가 아주 눈으로 봐도 급해 보입니다. 다니기 힘듭니다. 다니기 힘들면은 개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산에는 어떻습니까? 나무가 있죠. 이제 그루터기 잘라낸 모습을 보면 이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베어낸 다음에 이 나무 목질부를 치워낸 다음에 그 뿌리를 끊어서 그 옆에 구덩이를 파서 나무를 심어내야 됩니다. 식재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넓은 만큼 묘목 개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임야를 한 100평 정도 하려고 개간해서 나무를 심지는 않죠. 넓은 면적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이 되기 때문에 넓은 면적을 건드린 만큼 식재 본수가 많이 들어가고 식재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똑같은 면적이면은 논이나 밭보다 당연히 식재 비용이 산이 움직이는 데 힘이 들고 옮기는 데도 힘이 들고 땅을 파는 데도 힘이 드니까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 계산이 나오죠. 그러면 장점이 뭐냐? 장점이 이렇게 식재 비용도 많이 나고, 그리고 넓은 면적이라서 나무 본수도 많이 들어간다. 그게 뒤집어 보면은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면적이 넓어진다는 것은 논밭에 비해서 평당 단가가 매우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산은 아무나 건들 수가 없죠. 그리고 건들 수 있는 방법을 알더라도 그 산에서 뭔가 수확을 내기 위해 나무 같은 반년생 작물을 식재하는 기운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짜 전문가 이상의 영역이 틀림없죠. 그런데 막상 해보면은 별거 없습니다. 이것도 구덩이 파고 나무 심고 제초하고 물 주고 키우고 전지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 동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이 들지 방식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같은 금액으로 아주 저렴한 금액에 대단히 면적을 경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영 방식만 잘 머리를 틀어서 적용을 한다면은 같은 그 금액으로 논밭을 구매하는 것보다 몇 배수 많은 면적을 식재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 비용이 포함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싼 금액에 넓은 면적을 자가로 확보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 그게 임야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 뭐 꿀팁을 알려준다면서 현실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걸 몰라서 임야를 못하는 게 아니고 임야를 할 자신도 없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못하는 건데 너무 틀에 박힌 이야기만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당연히 오늘 제가 이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 상세하게 모두 알려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상이 3시간 정도로 길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차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 임야를 개간해서 조경수 생산 허가를 합법적으로 받아서 나무 조경수를 식재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는 대장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 다 했잖아. 넓은 면적을 값싼 가격에 구매를 해서 많은 나무를 심어서 나무 출하 본수를 높여서 나무로 생산을 많이 볼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거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당연한 방법이고, 이거 산을 직접 경영한 임업 경영주들만 알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논밭은 풀이 아무리 많이 나고 나무 잡목이 자라고 그리고 배수로가 이상하고 그리고 땅을 묵혀놓고 그래도 논밭입니다.
원상복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 논밭에 풀이 없이 아주 깔끔하다면은 판매할 때 같은 가격이 먼저 나가거나 아니면 가격을 조금 더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나는 풀 하나 없이 내 논밭을 관리했는데 그래서 비용을 30% 더 달라, 옆에 밭은 풀이 많아서 더럽지 않느냐, 아무도 그렇게 구매를 안 합니다, 논밭은. 하지만 임야는 나무가 무성하고, 그리고 나무 둥치에서 맹아가 활발히 돋아나서 베어낸 자국에서 맹아가 막 납니다. 나무가 한 주 서 있는 것보다 둥치에서 맹아가 돋아나서 그 맹아가 또 나무처럼 변해버리면은 산이 정말 무너집니다. 그렇게 돼버리거나, 아니면은 경사도가 너무 높거나, 아니면은 산에 볼 수 있는, 우리가 산에서 농사를 안 짓는 이유가 있죠. 그런 단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에 맹아를 다 없애버리거나 아니면은 나무를 감벌하거나 그 경사도를 우리가 조율을 내서 지임로를 잘 닦아 놓거나, 아니면 대장처럼 이렇게 예초나 제초 그리고 가지가진 방법으로 나무를 관리를 해서 임도를 내놓고, 그리고 나무가 크고,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이 맹아가 하나도 없이 우리가 키우고 있는 이 이팝나무만 남아있도록 밭을 정리를 할 겁니다. 한 2년 정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지목은 산이지만은 누가 봐도 밭 같은 산으로 점점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랑 말이 다른 게, 일반 논밭은 풀이 있던 풀이 없던 논밭이지만은 산은 나무가 없고 풀이 없고 맹아가 없고 작물만 남아있도록 관리가 된 산이라면은 같은 조건 대비 옆의 산보다 그 시세가 수배 이상, 10배 이상 차이 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산은 싼 게 메리트인데 아무도 그 지식이 없어서 그 메리트를 발굴을 하지 못했고, 그 메리트를 승화시키지 못했고, 그 메리트를 승화시킨 관리된 임야는 논밭보다는 상당히 저렴한데 누가 봐도 이제 임업 경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 산이다, 인정을 하게끔 변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된 임야는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나무 재테크를 진짜 제대로 하는 방법은 임야를 건드려서 나무를 키우면서 그 임야를 자연스럽게 관리를 한 다음에 나무 재테크에 적합한 산이 되면은 조경수뿐만 아니라 호두, 다른 감, 여러가지 약초 라든지 모든 것에 대한 적합한 임업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지가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봤을 때 다른 산보다 가격이 몇 배 높아도 논밭에 비해 메리트가 높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거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산은 지금 관리하는 데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논밭은 깔끔한 논밭이 되기 위해서 제가 관리를 하지만은 농작물을 우선시하는 그런 것도 분명히 우선이 되지만은, 산은 관리를 하면 할수록 내 나무도 좋아지지만은 산에 대한 잠재적인 가치가 높아진다는 관점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정말 재밌습니다. 내가 지금 이 나무 둥치 하나 죽이는 것, 그리고 옆에 풀 하나 죽이는 것, 그리고 이 나무가 잘 살게끔 임도를 합법적으로 잘 조성해 놓는 것, 그 등등이 나중에 임야가 판매된다는 전제 조건에서 보면은 상당히 메리트 있는 임야로 변신이 되고, 메리트 있는 임야로 변신이 되면은 그 임야의 가격이 잠재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는 현실적인 공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야는 논밭에 비해서 관리를 하면 할수록, 관리는 분명히 효율적으로 돼야 됩니다. 하면 할수록 나중에 잠재적인 값어치가 높아진다. 이게 나무대장이 생각하는 임야 나무 재테크 경영의 최대 장점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장점들이 가득한데 그럼 임야의 농사를 안 지으면 바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은, 이 임야는 전문가 이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잘못 임야를 건드렸을 경우에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자연 회복력, 원상복구가 상당히 빠릅니다. 어설프게 임야를 건드려 버리면 어설피 건드린 임야가 다시 예전에 잡목들이 무성한 임야로 돌아가는데 순식간입니다. 돈은 돈대로 날리고 나무는 나무대로 다시 예전 산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포인트 잡아서 재배하고 있는 작물들은 예전 주인, 예전 잡목들한테 자리를 뺏겨서 농사까지도 실패하는 그런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업 경영을 우선적으로 하는 모임에 가보면은 논밭에 농사를 짓다가 임야에 대한 로망 하나로 임야를 잘못 건드렸다가 열에 8, 9번 돈을 그냥 산에 지속적으로 묻는 그런 산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지식으로 효율적으로 임야도 잘 관리를 한다면 되려 논밭보다
더 그 재테크적인 잠재적인 가치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임업 경영을 할 수 있다. 이건 정말 대장이 생각하는 나무 재테크의 정점이 아닌가. 제 경험으로는 뭐 100점짜리 그 나무 재테크 전략은 아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무 재테크뿐만 아니라 임야 재테크까지 제대로 잠재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임야의 조경수 생산 허가를 받아서 나무 재테크를 아주 효율적으로 병행하는 그런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안개가 좀 거치네요. 안개가 거치니까 산의 지금 모습이 좀 드러나는데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저쪽 끝에 산 모양이 뭐죠? 그 경계까지 나무가 다 심어져 있는데 저 뒤까지는 아직 안 보이네요. 그렇게 지금 전체 6종 중에 약 한 8,000평 정도의 상단부에 지금 입합나무 4년생이 2024년에 1차 식재가 되고 나머지는 제가 2024년 가을 그리고 2025년 봄에 2차로 나머지 면적을 마무리 식재해볼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임야를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예전 영상을 한두 개 올려드렸는데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조금은 달라진 모습의 임야를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 만큼 지금 이렇게 잘라낸 나무 둥치에서 무성이 돋아나는 이 맹아들 나무 둥치들 제가 다 싹 다 없앤 다음에 내년 후내년 되면은 지금 크고 있는 입합나무만 보일 정도로 제가 농장을 깔끔하게 관리를 해서 한번 여러분들을 놀래켜 보겠습니다. 아니 이런 방식으로 임야를 관리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게 바로 제가 논밭에서 나무 재테크 관리를 하는 것을 임야에 조금 응용을 해서 운영을 하니까 논밭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만은 임야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잠재적인 가치를 올리는 그런 방식이 되더라.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은 노하우가 될 것 같네요. 오늘 또 열심히 한번 지금 제초 작업 중인데 제초 작업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다가 항상 좋은 노하우나 팁이 생각나면은 아낌없이 공유를 드릴 테니까 점짜리 답은 아니지만은 항상 자신의 상황과 잘 조합해서 응용하셔서 적용을 하시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나무대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무 농사의 모든 것 나무 대장.